이상으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미래전략과 국제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위주로 우선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국제학교 설립 관련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설립 주체, 위치, 부지 면적 등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첨부해 주셨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서는 뭐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국내 학생 비율 및 선발 기준 커리큘럼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학생 선발 그 비율은 이제 법에서는 이제 30%로 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도 교육감이 재량으로 최대 20%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내에 있는 이제 20%라고 하면 30% 플러스 20% 네, 해서 그렇습니다. 50대 50을 얘기하시는 거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사례를 보면 이제 인천이 10%를 이제 늘려줘서 현재 국내 학생 정원은 4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그 운영 기간 및 단계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하게 될 외국 학교 법인이 평택 시의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에 결정할 사항에 해당함이라고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네, 이제 그러면 본 의원이 커리큘럼 개요에 대해서 평택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평택시 의견을 달지 않고 향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죠? 평택시 의견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커리큘럼은 그 해당 그 학교가 이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 실정에 맞춰서 조금 운영할 거라고 그거는 생각을 아는 하고 거고요. 있습니다. 그 사항에 평택시의 의견을 플러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갈 평택시의 의견이 뭐냐고요.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향후에 결정할 사항이냐? 평택시가 갖고 있는 국제학교의 기본 커리큘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왜 얘기를 안 하시고 향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제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갖고 네, 계셨어야죠. 지금 선정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선정하기 전에 그 방향성을 잡고 대상 학교를 저희가 유치도 아니고 공모를 하셨지 않습니까? 전례 없는 공모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은 분명히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왜 전례 없는 어떤 자신감에서 공모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공모를 했을 때는 그만한 자부심이 있었고 공모를 해서 많은 학교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학교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기 평택시에 분교를 설립을 할 어떤 사안을 주려면 그 사람들이 타당하게 생각하는 안들을 제시를 하셨을 텐데 그 안 제시한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떤 툴을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 그쪽의 공모사항에는 이러이러한 다 담지 못하겠지만 대면적으로 또 방문도 하셨어요. 그렇죠? 공모를 해놓고 직접 출장을 가셔서 대면을 하셨을 때 그런 오고 간 내용들에 대해서 시의회가 몰라도 되느냐. 그 부분에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깜깜이에요. 저희 평택시 의회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MOU가 됐어요. MOU가 돼서 그 다음에 했는데 맨 처음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갖고 들어오는 게 우리 집행부에 일하는 순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적어도 자료로 제출이 안 되면 대외비로 해서라도 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MOU 하고 저희 MOU 했으니까 예산 주세요 하면 주는 기관이 의회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지자체 재정 지원 및 협약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했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충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재정 지원 및 협약 내용이 이미 내부적으로는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작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완전한 작성은 아니더라도 추가로 수정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조항을 달아서 하셨어야 되는데 재정적 지원 항목별 예산 집행 계획, 평택시와 운영법인은 MOU 또는 협약서 사본에 대한 부분은 외국 학교 법인 최종 선정 전이므로 현재 협약 체결 단계가 아님. 이거는 문서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최종 선정 하셨잖아요? MOU는 안 하셨고. 그럼 이 선정을 하기 전에는 이제 선정을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학교가 분명히 뭔가가 시에서 제출한 안이 자기 학교가 여기에 분교를 와서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제출을 하시라는 건데 협약 체결 단계가 아니다. 그럼 협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 이게 수정이 됩니까? 이미 그 학교하고는 내부적으로 협약이 됐고 내용이 오고 갔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 본 의원이 조금 궁금증을 갖는 부분이고요. 보조금 또는 기반시설 제공 조건 명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첨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신 거 3쪽을 보면 평택시에서 기관별 역할을 뭘로 하셨냐면 전 이게 진짜 평택시가 국제학교를 MOU를 맺고 공모를 해서 유치를 하는데 이게 평택시의 역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부지 및 건물 임대 제공.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부지 건물 평택시 소유. 임대 방식 개교시부터 10년간 무상 임대. 10년간 이후에는 무상 임대 더 안 하실 거예요? 그 안에 내용에 확실히 없습니까? 운영에 어떤 지대한 영향이 생겼을 때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안 붙이실 거예요? 설립 준비금 등 재정 지원, 본교 역할, 지역 기여 등을 토대로 지원 여부, 수준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안을 갖고 그 학교하고 미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아무것도 오픈을 안 하세요. 시의회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여러분들 행정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집행해드린 예산을 잘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시도 하고 법제화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행위를 만들어주는 게 시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 의원이 국제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어떤 것도 내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학교 설계 참여 같은 경우에 건축 사업비 범위 내에서라고 수정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자료를 주셨을 때는 건축 사업비 범위가 얼마였습니까? 네, 1,000억 원으로 제시를 지금도 했습니다. 똑같습니까?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기재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이 자료 근거를 갖고 1,000억이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맨 처음에 가칭 평택 고덕 국제학교 설립 추진 자료를 주신 거는 건축 사업비 범위 1,000억 원 내에서 외국 학교 법인 의견 반영, 초과 시 자체 재원 조달.
초기 부지 면적은 재반 여건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문구도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같은 내용의 단서 조항이 이렇게 바뀌고 최종으로 온 자료에는 건축비 사업비 범위가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국내 학생 입학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법에 의해서 플러스 20으로 해서 50%까지 할 수 있다. 근데 50%까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문을 폭넓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쵸? 내국인 학생을 30% 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이 충족이 안 됐을 경우 70%가 안 됐을 때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준다는 거는 운영 측에 유리하게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일단 그 국내 학생 입학 비율에 관해서는 그 지금 현재 그 송도의 사례처럼 이제 승인을 받은 정원 인원의 이제 40%까지는 저희가 입학을 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더 네. 자료를 그렇게 첨부를 해서 주셨어야죠. 그렇죠? 자료를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근거 자료로 남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 시 맨 처음에 30% 아니었었습니까? 법률 조항에는 있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 저희 시는 계략적으로 40%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화해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학 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과 장학금 또는 지역학생 우선 선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하게 될 외국 학교 법인이 평택시의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의 질문처럼. 그럼 평택시 의견은 뭡니까? 입학 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하고 장학금, 지역학생 우선 선발 계획에 대한 평택시의 의견은 뭡니까? 일단 그 지금 이제 협상 과정에서도 이제 국제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 학교에 대한 독립성을 얼마만큼 존중해 줄 거냐 하는 이제 당연히 그게 기본이 되겠죠. 네, 오는 하는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싸움에서 MOU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선정이 돼도 포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행감을 하는 거고 네. 그 이제 기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첫 번째 그 입학 학생들에 대한 공정성 확보 요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그 협상의 논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학교가 이제 주체적으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럼 저희가 결정권은 저희한테 지금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학교의 이제 독립성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공정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제 보조금을 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향후에 이제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문제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가장 기본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 어떻게가 궁금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정권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도 질의를 했던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희 의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국제학교가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생각인데요. 이거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해줘 보세요. 국제학교가 평택시를 위한 국제학교입니까? 일부 한 지역을 위한 국제학교입니까?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저희 평택시 그냥 발전을 간단하게 위한 대답을 그런 하세요. 국제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평택시의 뭐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자료 보시면 과장님 혹시 본 의원이 그 요구한 자료 목록을 국장님한테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뒤에 보면 그 어디에도 평택시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제가 그래서 이 국제학교가 과연 어느 지역을 위한 국제학교인지 평택시 전체 시민, 학생, 기업을 위한 국제학교 유치인지 이게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자료를 봐서는. 좀 자료가 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국제학교들을 보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거 것처럼 제가 이따가 자료를 다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은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5년간 지방비 투입 총액 및 향후 계획표를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 연도별 비용 추계 예상입니다. 설립 준비비로 총 150억 원을 지원을 해요. 이 예상입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설립 준비비로만 150억 원이에요. 그 더 늘어날 확률 의원님, 있냐 그- 없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질문이 오늘 좀 많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금액 한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린 만큼 이제 그 부분이 지켜지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확정되는 부분은 이제 계약 단계에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늘어날 수 있죠? 뭐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 선정하기 전 이전 협상 단계에서도 그 부분은 그 충분히 그 협의를 논의가 했기 됐습니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늘어날 사유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죠?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이 부분만큼은 시에서 더 늘어날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초기 운영비는 90억을 줍니다. 그렇죠? 29년부터 이후 36억인데 그 이유는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그 부분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초기 운영비는 10년 이내에서 그 학교 운영 사항을 봐가면서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때도 보고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10년간 그 450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10년 지나면 안 줍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분석하고 검토한 바로는 그 안에는 충분히 학교가 자립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 저희가 제공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그동안 이제 지급된 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통해서 일부는 저희가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수 기간은 언제를 잡고 있습니까? 10년 이후부터 그 학교가 존재하는 동안은 임대료를 이제 평택시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겠죠?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협상을 통해서 최종 계약 때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준은 현재 관련한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최소 1%, 최대 5% 범위 내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는 1%에서 5% 내면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 그 송구하지만 앞으로 학교하고 이제 협상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평택시에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대외비로 해서 자료를 주셨어야죠. 시에서 다 진행시켜 놓고 나서 의회가 통보를 받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일 다 해놓고 와서 잘못된 거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 과연 그게 해결 방안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까지만 오픈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 오픈이 안 되고 있어요. 저만 모르는 걸까요? 이런 사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조차 그 어떤 것도 기준을 삼을 수 있을 만큼 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제가 자료를 미리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본 의원이 그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민원 처리를 했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학교가 들어갈 부지에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이 정책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전 수요 조사라는 부분을 이제 설문을 통해서 평택시 전 지역을 이제 수렴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이 안 되죠. 고덕동이 왜 국제가 들어갑니까? 국제 학교를 유치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제 신도시가 붙은 거예요. 특별법으로 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고덕동을 국제 신도시로 한 이유가 국제 학교가 들어가는 안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미군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주민 의견은 다양성 있는 의견을 들어보셨어야죠. 그리고 뒤에 자료를 보면 종합 분석 및 시사점 도출도 지금 그 어디에도 기업이라든지 다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없고요. 고덕 국제 신도시 여건 분석 및 유치 타당성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고덕 신도시 내 외국 기관 도입의 당위성 검토 이런 것도 이거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 이미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국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고 국제학교가 들어갈 거를 알고 분양을 받으셨고 그 여건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 의견에 대한 다양성을 들어보셨어야죠. 이 범위가 잘못되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향후 5년간 지방비 투입 총액에서도 자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정확하게 대답 안 하시면요.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국제학교가 들어오면서 얼마만한 예산이 글로 투입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점을 갖지 않겠어요? 평택시가 별도 검토한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제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이 주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그 자료가 없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냥 국제학교의 목적이 그 공모를 해서 제 시간 안에 국제학교가 빨리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놓치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개교를 할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과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지금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대상 학교하고 협상을 하면 협상이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는지 저도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국제학교는 그냥 학교만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 분석 보고서에는 평택시 브랜드 가치가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첫 번째로 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보다 국제학교가 선점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시의 그 위상 제고, 그다음에 외투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환경 조성, 이제 이런 부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 주신 거죠? 분석 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얼마 주고 용역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LH하고 같이 그 함께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자 해서 LH에서 2억 7천을 부담하고요. 저희가 2천만 원을 부담해서 대신 일은 다 저 평택시가 맡아서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뭐 용역 보고서만 만든 게 아니라 유치 활동을 그 예산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파급 효과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왔는지 그 용역비가 거의 2억이 가깝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적이고 체계화돼야 되는데 평택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이 없어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기업 유치가 쉬워질 거고 기업 유치가 쉬워지면 평택시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근데 이 용역은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닌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사례만 들었어요. 외국 사례. 외국 사례를 빗대어서 저희 거를 뽑아서 같이 첨부를 하셔야죠. 외국 사례는요, 용역이 아니고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용역 보고서는 우리 시의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저희 시에 앞으로 국제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고 어떤 것들이 보완이 돼서 이렇게 발전 방향이 있고 그래서 국제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체 평택시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중간에 그 학교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대한 지가를 같이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평택시 전체에 대한 건 하나도 없고 고덕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누구를 위한 국제학교냐, 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자료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학교 선정, 그 의미 및 현황, 외국 교육기관 선정 과정의 문제점, 법적, 의무 외면, 졸속 협약이 우려가 된다. 컨설팅 및 법률 자문 비용의 적정성, 예산 부담 및 인프라 지원의 형평성, 성공적 유치 위한 정책적 제안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조금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게 국제학교의 선정, 그 의미와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의원님께서도 그 국제학교에 대한 방향성,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송도나 아니면은 제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학교들이 공모를 했습니까? 대답만 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쭉 풀어 나가겠습니다. 네,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 시는 공모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공모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제주도나 송도는 민간이 추진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지자체다 보니 그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가 나서서 외국하고 이런 협상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럼 이 협상을 진행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협상을 컨설팅해주는 업체는 없고 법률에 대한 부분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 법률만 갖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리드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법률 비용에 대해서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사안별로 저희가 이제 10회로 되어 있나요? 네, 자문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이제 계약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실시 네. 협약을 하게 될 이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상 대상자 리크루팅을 할 때 우리 시에는 어느 분이 그 학교 측하고 연락을 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컨설팅이 안 꼈다고 하면 보통 그 컨설팅이 끼든지 용역사가 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임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런 비용을 아끼시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외국계 학교를 찾아 나서서 저희 그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그 일을 담당을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학교 측에서 이제 제안서를 넣었고요. 그리고 학교 측과 소통은 저희가 국제교류재단 직원도 파견을 받았고 네. 저희 실무진들도 이메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번역도 앱을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만 해도 이게 가능해요? 충분한 소통이 됩니까? 이거 회의 내용이 있으시죠? 그거에 대한 리크루팅에 관한 내용에 대해 협상을 하기 위한 회의 자료 있으시죠? 회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 예산 부담 및 인프라 지원의 형평성입니다. 이거 아까 본 의원이 평택시를 위한 국제학교입니까? 어느 한 지역을 위한 국제학교입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쭉 가면서 보겠지만 제 취지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답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답을 요하겠습니다. 왜 안 돼? 안 켰어? 안 돼. 자, 설립 취지는 이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25년 내 협약을 체결하고 26년 착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제 협상이라든가 설립 준비에 대한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시다발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학교하고 이제 협상을 완료하고 최종 계약까지 이르는 부분이 있고요.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 내로는 협상도 완료하고 최종 계약까지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목표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능성은- 노력하면 가능성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자, 지금 이제 협약이 이루어지면 설립 운영 방식과 재정 분담, 입학 기준, 지역 학생 우선 선발 등 구체적인 운영 조건을 담아서 이제 계속 미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인허가 및 설계 시공에 대해서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거 안 돼. 넘겨주세요. 자, 밀실 행정의 서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 절차를 좀 무시를 하셨어요. 자, 본 의원이 평택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이제 안을 만들면서 담당 부서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과 국제도시전략팀에서 어떤 대답을 했냐면 국제학교 설립 관련 협약 체결 전 의회 의결 필요성에 대한 검토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왔습니다. 국장님, 없습니까? 그 관련되는 협약 체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해야 될 일은 의회 이제 관련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 이제 담았던 내용은 사전에 설명했는데 그 법적 조례적 근거를 갖추는 부분 그 부분은 사전에 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해당 부서 공무원은 질의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평택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시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에 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 단계이니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이게 맞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보면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평택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의결 및 보고 등에 따르면 제1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택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는 제3호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한 순수한 업무 제휴는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 조례는 위의 조례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 동의가 있고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송당고 아시죠? MOU 맺은 거 전면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평택시의 예산이 들어가면 시의회의 보고의 건이 아니고 승인의 건입니다. MOU 맺은 사실을 다시 뒤엎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은 국제학교 설립은 평택시 교육 국제화 전략의 핵심 사업입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시장님도 그렇게 계속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애니라이트 스쿨과의 협약 체결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과 도시전략팀이 협약 체결 전 의회 의결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고 관련 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왜? 시간이 촉박해서. 자, 지방의 절차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조문회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택시는 올해안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남은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이 촉박한데 만약 지금이라도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충분한 협약 내용 검토 및 의회 심의 없이 졸속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평택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협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긴급한 사안에 넣으실 건지도 의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시간도 별로 없고요. 법규 숙지도 안 됐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대회비 형식으로 해서 의회 보고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와 협의하고 한 내용들을 각 부서의 담당자 이름까지 넣으셔서 회의록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자, 법률 자문 비용에 대한 적정성도 과연 맞느냐, 횟수도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있습니다. 무상지원이라는 함정이라고 본 의원이 타이틀을 좀 붙였습니다. 토지 임대 기간 및 비용, 토지 임대 기간과 임대료의 책정 기준이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운영비 지원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인원이 차지 않으면 10년 동안 저희 학교가 운영비 지원을 합니까? 적정 인원이 2,000명 중에서 내국인 학생이 30%면은 600명이 내국인입니다. 외국인이 1,400명이에요. 1,400명이 안 차고 1,000명만 차면 400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평택시에서 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300명만 찼다, 최악으로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초기에는 뭐 단계별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미리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최악으로 잡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고로 잡지도 말고 중간 지점을 갖고 들어오셔서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 제공 및 인프라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국제학교하고 상생 모델을 참고를 해서 우리 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이야기가 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의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들어와 줬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의회에 대한 자료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에 대한 부분은 미리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국제학교가 어느 한 부분에만 편중된 특혜로 비춰지면 특혜 안 되는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학교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어떤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상생 모델을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 대상 시설 개방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보통 국제학교들이 조금씩은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저희 시는 미군들 대상으로 해서 국제학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항상 미군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지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폭넓게 보셔야 돼요.
다문화 부분도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평택시는 다문화율이 너무 급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 강화 교육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학교에서는 5개국의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다양성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개방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교원은 모르겠지만 직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챙기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정 비율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학생과의 교육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예절관을 이용해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예절관을 통한 어떤 그 외부 기관하고의 연계, 아니면 농촌 체험하고 연계된 어떤 연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면 그런 교육들을 서류상으로 협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류적으로 해놓고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대상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통하실 거예요. 이미 대상지를 찾아보시고 그 대상지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에서는 책정을 하시고 그 부분을 갖고 선정된 MOU를 맺은 학교하고 협상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동체 문화 행사를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가지 않으시면 국제학교는 성공할 수 없어요. 예산의 투명성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승인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다음 주 중으로 작성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